자, 그러면 정치권에서 당연히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오늘 오전에 상당히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장면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는요, 취재 편의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도 취재 현장입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 현장을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끼어들어요? 의사진행반은 오늘은 예산 관련입니다. 갑자기 그 언론에 난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의사진행 당초에 우리가 목적으로 한 의사진행 발언과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판단은 위원장이 하시겠지만 위원장님도 너무 한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쪽으로 판단할지 두 쪽으로 판단할지는 듣기 전에 어떻게 그걸 또 판단합니까? 방송에 관련된 것은 어떠한 것도 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전용기 그 공간에는 들어오지 말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MBC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행위를 보면 보다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이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는 행위고요. 또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파와 왜곡 방송을 일삼는 MBC를 두고 그것이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의 MBC 보도 행태를 보면서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 MBC에 대해서 대통령 전용기에 못하게 한 것은 이런 주장을 하든 저런 주장을 하든 어쨌든 MBC의 취재 활동에 방해가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MBC로서는 대통령 전용기 그 공간에서 기자간담회 이런 데 만약에 한다면 참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편파 왜곡 방송 일삼는 MBC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MBC를 대하는 대통령실을 보면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본다.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자, 그러면 지도부, 각 정당의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요, 한국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이야기했을까요? 기자 출신이시니까 어제 MBC 보도 MBC 이제 순방기에 탑승 안 하는 것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죠. 기자들,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거는 다른 언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통제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인 거예요. 퇴장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출입을 막은 적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기자실 대못질했다. 그런 게 언론 통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이런 주장을 폈네요. 경남지사 시절 나는 모 방송사를 1년 이상 도청기자실 부스를 빼버리고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다. 당대표 시절에는 성희롱 허위 보도를 하고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은 모 종편 채널에 대해서 당사에 설치된 부스를 빼고 당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 적이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조치 문제없다 이런 생각을 얘기한 거고요. 야당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민주당, 정의당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 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누가 봐도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는 MBC가 뉴욕 순방 시 대통령이 행한 비속어를 그대로 보도한 데 대한 치졸한 보복 행정이자 언론 탄압입니다. 자꾸 왜 이러십니까? 이번 조치는 해외 순방 때마다 발생하는 여러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언론 탄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불안한 것입니까? 자, 쭉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근식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근식 교수님의 명확한 어떤 생각, 입장 이런 거 어떤 겁니까?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랑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그 대통령실 입장을 옹호를 하니까 같은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만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저는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는 뭐 그렇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대통령의 결정만 쳐다보고 간다면 국민의힘이 무슨 민주정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닌 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한 말씀 중에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네. 과거 DJ 때 그랬고 노무현 때 그랬다.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보면서 우리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비판할 때 그거 아닙니까? 옛날 남 탓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걸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겨냥해서 돌아온 부메랑으로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지난 정부에 이랬으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는 가장 제가 볼 때 좀 하수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공기지 않습니까? 공기. 제4부라고 불릴 정도의 공기인데 이 언론이라고 하는 공적 기관에 대해서 권력 입장에서 또는 정권 입장에서 기분 나쁘거나 부담스럽거나 짜증나거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끌어안고 같이 해주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평가를 더 받을까요? 아니면 MBC 그때 자막 조작했으니까 자막 조작한 건 제가 분명히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자막 조작했으니까 이번에는 못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일일까요? 저는 그 부분은 정말 판단을 했을 때 정무적으로도 또 대통령의 지지율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홍준표 지사도 또 나서서 과거 경남지사 때 뭐 부스를 빼고 했다고 말씀하시고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전 조금 심소봉도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게 공산주의 헌법에 그게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반종교의 자유도 있다고 공산주의 헌법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어떻게 민주주의 언론 중시의 사회에서 취재의 자유가 있는데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좀 돌이켜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수현 전 수석은 뭐 언론과의 접촉 최전선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사실 생각해 보면 비판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 문재인 정부 첫 대변인도 했고 마지막 이제 국민 소통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대변인이나 국민소통 수석은 매일매일 스트레스 홍수 속에 살죠. 그래도 제가 자부하는 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를 전혀 막 침수봉대해서 너무나 비판을 한 그런 기사를 이렇게 보면 이건 비판의 수위를 넘어서 언론이 공격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사에게 대변인 국민소통수석할 때 전화를 걸어서 이게 뭐냐라고 항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언론사 기자들이 거꾸로 아니 대변인님 내가 이런 기사를 썼는데 왜 그렇게 전화 한 통 안 하냐 라고 오히려 기자님들이 저한테 묻기도 한 경험이 있어요. 아니 저라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소통수석실이라고 저런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도 굳게 참고 또 인내하면서 또 소통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의 기사는 바로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그런 폭넓은 어떤 언론 철학을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이라고 다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나아지려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번 이 조치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바로 이 조치의 발단이 되었던 그런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는데 그런 비속어 논란이 그럼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결국 그것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말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다른 것으로 들린다든가 국민들은 왜 우리 청력 검사하냐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는 앞으로 일을 더 잘해라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자꾸 말씀하라고 하는데 자꾸 왜 윤석열 정부 이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언론을 대하는 기본 철학에도 맞지 않고 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율을 올려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왜 못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예, 대통령실에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전용기 탑승 거부 불허 관련해서 언론 단체들도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고 있어요. 공동으로 연대해서 성명을 발표했고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실 앞에 찾아가서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 제한과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 비용은 각 언론사가 자비로 부담한다. 마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또한 이번 취재 제한 조치에 책임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즉각 파면 조치하라. 자, 언론 단체들 뭐 언론노조나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 이런 언론 단체들은 이번 대통령실의 MBC 출입기자 전용기 탑승 거부를 명백한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훼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 대응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 그 방안을 지금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성명이 그 방침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또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은 내일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내일 떠나는데 만약에 출입기자단 또 대통령 그 전용기를 같이 타시는 이 언론 기자단 분들이 공동 대응을 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다는 경우가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저는 그런 집단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건 정말 국익에 관해서 큰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중차대한 해외 순방길을 떠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 출입 기자단이 취재를 거부해서 혼자 가는 일이 생긴다면 그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말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기자단 분들도 좀 그 화가 나더라도 그런 식의 집단 행동을 안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 하루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소통 수석이 해야 되는 게 국민 홍보 수석이 해야 되는 게 지금 이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김은혜 수석이 국회 상임위 기관에 그런 그 부적절한 그 낙서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같은 날 불이 나게 뛰어다니셔서 그 출입기자단 분들하고 대화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도 좀 조율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정도 정말 우리 김은혜 수석은 발로 뛰어다니면서 양쪽을 조율하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MBC의 바이든과 난리면이라고 하는 악의적인 확증 편향 보도는 분명히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고발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의 영역에 맡겨두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치졸하게 보복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오늘 전용기의 탑승을 거부했다고 생각이 되는 건 대통령실로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판단은 국민들이 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고 오히려 너그럽게 오히려 포용하고 오히려 끌어안고 언론이라는 것은 행정부와 또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감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인 그리고 정부 공직자는 언론 앞에 불편한 관계 또는 껄끄러운 관계가 있더라도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이 숙명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나 대통령실에서도 제발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좀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만들겠다.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허위, 왜곡, 가짜뉴스에 대응한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국민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었죠.
그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던 기억이 나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